안녕하세요. 5월 7일 GEA 쉐어업 두 번째 모임에서 있었던 나눔 중에 더 아트 오브 더 스타트에 대해서 짧게나마 같이 나누고자 영상을 만듭니다. 자, 아트 오브 스타트는 가이 카와사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먼저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자인 가이 카와사키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라지 테크놀로지 벤처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파운더입니다. 그리고 포머 애플 인플로이였고 마케팅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해서 애플의 성공, 맥킨토시의 성공에 많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찬사를 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할 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원인, 발화, 그리고 활성화, 확산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시작할 때 어떤 원인으로 무엇으로 회사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회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를 시작했을 때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활성화가 됐으면은 그 회사를 확산시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이 책의 구성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나눌 것은 이 원인과 발화, 커세이션과 articulation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회사를 시작해서는 이 책을 참조하셔서 이쪽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회사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이쪽 부분이라 생각했기에 이번 모임에서는 이쪽 부분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더 아트 오브 더 스타팅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많은 스타트업들이 돈을 벌려고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스타트업에 성공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돈을 벌려고 시작한 회사는 실제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make meaning을 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성공을 하고 또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 make meaning이 무엇이 있냐면은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또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잘못된 어떤 것을 올바로 잡는 것, 그리고 어떤 좋은 것이 끝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만들려고 회사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때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정말 어떤 가치를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make mantra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하고 또 쓰는데,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인플로이를 위한 것입니다. 직원들을 위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대부분 길게 됩니다. 많은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어느 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회사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면은 이렇게 길면은 안 된다는 것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대신 맨트라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만트라는 짧고 괜찮은 그런 어떤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의 맨트라를 생각해보면 better than driving, 이것으로 모든 직원이 하나의 목표점을 향하여 일을 할 수 있고 포커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처럼 길고 이런 것은 그 직원 한 명 한 명이 외우지도 않고 외우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better than driving, 이 세 단어로 그 회사가 하려는 일을 한 번에 얘기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get going입니다. 이렇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지를 생각해내고 만트라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get going 하라는 것입니다. 워드 파일을 띄워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PPT로 발표 준비를 하고 엑셀로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든지 웹사이트를 만들든지 실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보든지 그 자기가 하려는 것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황금을 얻기 위한 계획으로 성공은 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Define Your Business 모델인데, 여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약간 수익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되는데, 나의 돈을 어떤 사람이 그들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냐? Who has your money in their pocket?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꺼내와서 당신의 주머니에 다시 넣을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be specific, 그래서 명확해야 되고, keep it simple,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간단 명료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copy somebody,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을 베껴오라는 것입니다. 아이템을 개선하고 혁신을 일으키고 고객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새롭게 하려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with a mat인데, mat은 milestone, assumption, task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이 따라야 하는 그런 마일스톤을 적어두고 그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어썸션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인지를 계속 어썸션한 것을 확인하면서 방향을 맞으면 그대로 가고 틀리면 수정을 하라는, 약간 린 스타트업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할 일들을 적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트 오브 더 포지셔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이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고객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 우리를 어떻게 나타낼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경쟁사들 중에서 우리가 고객에게 색다르게 정말 가치를 줄 수 있는 걸로 인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셔닝이란 걸 하는데,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What do you do?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차별점을 말하고 장점을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말을 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포지셔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지셔닝이란 다음 것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positive입니다. 항상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객들은 그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우리가 다른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나 customer centric,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지를 말해야지 우리가 어떤 컴퍼니가 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옷을 입으면 패션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패션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이런 거를 말해봤자 고객에게는 큰 가치가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self-explanatory, 그래서 포지셔닝만 듣고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고객이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specific, 그래서 타겟 고객이 그것을 들었을 때 한 번에 자신의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코어는 다른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고객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주려고 하는 그 가치가 그 고객의 핵심 문제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differentiated입니다. 그래서 컴페티터와 같은 말을 하면 안 되고 확실히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차별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opposite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을 설명할 때 우리는 경쟁자들과 정말 다른 말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핸드폰을 우리가 판다고 봤을 때 우리가 만약 빠르고 질이 좋고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핸드폰입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차별화가 되려면은 우리의 경쟁자들은 느리고 질이 떨어지고 깨지기 쉽고 사용하기 어려운 핸드폰입니다 라고 광고를 해야지 이것이 차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고객도
또 똑같이 빠르고 질 좋고 뭐 사용하기 쉽다고 말한다면 결국 그것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 똑같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경쟁자가 말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장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 Art of the Pitching입니다. 데카르트가 말을 했죠. I think, therefore I am. 근데 저자는 앙철표현이라면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I pitch, therefore I am. 이만큼 pitch라는 것,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발표라는 것인데, 그런 발표가 앙철표현한테는 엄청 중요한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을 얻기 위해서, 같은 동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발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이제 주의점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explain yourself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투자를 받으러 와서는 이것저것 막 설명을 하는데 정작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말을 안 하고 설명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추측하게 만들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가지고 1분 동안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자기가 발표를 이해한 것을 한 문장으로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종이들을 모아보면은 내가 발표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부분의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점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더 리틀맨입니다. 맥킨지 강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항상 리틀맨이 자기 어깨 위에서 so what이라고 속삭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8비트를 쓴 암호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이제 so what 이라고 리틀맨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개발을 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전화상에서나 인터넷에서 사용하거나 해킹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더 강력하게 만들려면 for instance까지 합쳐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128비트를 사용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해킹을 당할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for instance, 예를 들어 당신이 여행을 가서 어떠한 호텔방에서 머물든지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해킹을 당할 염려 없이 회사와 커뮤니케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또는 투자자들이, 청중들이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전하려고 한 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Know Your Audience입니다. 이것은 어떤 발표에도 다 동일하게 중요하겠지만 특히 투자자들한테 가서 할 때는 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투자를 해왔고 어떤 회사들을 지원해왔고 그들의 인맥은 어떤지, 그들의 경험은 어떤지, 그들의 나이는 어떤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발표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set the stage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투자 기회를 얻어서 갔는데 거기 프로젝트가 작동을 안 한다, 혹은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 모두 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발표 기회를 날리지 않기 위해 set the stage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젝터도 우리 것을 갖고 가고, 노트북도 2대 갖고 가고, 혹시 모르니까 USB에 파일도 담아가고, 정말 혹시 모르니까 프린트아웃을 해서 발표 대체용까지 만들어가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shut up and take note입니다. 투자자들한테 발표를 하면은 분명 커멘트가 있는데 그때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막 변명을 하고 뭔가 모든 것에 다 생각을 해봤다고 대답을 하지 말고 shut up 그리고 take a note, 이렇게 take note 하는 이런 행동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임프레션을 남겨준다고 합니다. 물론 대답해야 될 부분은 대답을 하지만 이렇게 노트를 적는다는 것은 투자자들을 인정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자신이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특히 이제 투자자들한테 쓸 때 쓰는 파워포인트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조언이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use a dark background입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화면이 하얗면은 집중하기가 힘들고 눈에 피로가 더 쉽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화면을 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add your logo to master page. 그래서 자신의 회사의 로고를 모든 페이지에 넣어서 자신의 회사 로고를 사람들이 더 많이 봐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폰트 사용인데요. 폰트를 사용할 때 예쁘고 이런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어느 컴퓨터에나 깔려있는 그런 폰트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컴퓨터가 바뀔 때 가끔 폰트가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폰트가 없어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간단한 폰트로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animate your body, not your slide. 이렇게 뭔가 막 날라오고 뭔가 화면에 효과를 주는 걸 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서 발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드 블렛은 지금처럼 이렇게 요약으로 딱 이렇게 해서 핵심만 여러 개 말을 하는 것이고, 이때는 appear 애니메이션을 써갖고 한 번에 하나씩 나오도록 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다이어그램이나 그래프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프린터블 슬라이드를 만들라는 것인데, 이제 슬라이드에 뭐 애니메이션이 많이 들어가든지 이러면은 이 프린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했을 때 발표 자료와 똑같이 나오는 PPT를 만들라는 것이 조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과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비즈니스 플랜을 쓸 때는 이제 올바른 이유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은 팀을 하나로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가 빼뜨린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플랜을 쓰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 빠뜨린 것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모든 팀원이 동일 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pitch then plan입니다. 발표를 먼저 하고 PPT 자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플랜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PPT는 이제 10장 정도면 이제 투자자용 PPT를 만들 수 있는데, 그 10장 정도를 만드는 것은 중간중간에 수정하기도 쉽고 투자자나 아니면 친구나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받기도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플랜은 이제 20-30장이 넘어가는데 그것을 한번 고치려면은 고치기도 힘들고 실제로 피드백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은 발표 PPT 자료의 디테일드 버전이지 PPT가 비즈니스 플랜의 요약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를 해서 흐름을 잡고 그거의 디테일 버전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Executive Summary입니다. Executive Summary는 그냥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한때 그랬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랜의 한 80%의 노력은 Executive Summary에 써야 한다. 그것이 왜 그렇냐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비즈니스 플랜을 많이 받아볼 텐데 다 읽지 않고 처음에 Executive Summary만 읽는 거죠. 그래서 Executive Summary를 읽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xecutive Summary를 잘 못 써가지고 아무리 뒤에 내용이 좋아도 이거를 잘 못 쓰면 투자자들은 아예 뒷부분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assumption을 이제 첨가하라는 부분은, 우리가 financial projection을 쓸 때 우리가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고 얼마나 큰 시장이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모든 앙트레프레너들이 가지고 오는 걸 보면 3년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이키 모양으로 다 상승해서 뭐 몇십억을 달성할 거다, 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리고 뭐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성공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너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너가 몇 년 후에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을 더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로직을 써서 어떤 근거로 이 값을 얻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써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나눔은 여기까지였고요. 뒷부분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 해서 책을 혹시 읽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말씀하시면은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어판은 당신의 기업을 시작하라 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절판된 상태이고, 그리고 같은 저자가 쓴 책 중에 리얼리티 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지금 도서관에 있으니까 빌려보실 분은 빌려보시면은 과제를 하든지 나중에 스타트업을 실제 준비하든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